백성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주시겠습니까? 경유세 인상 시나리오. 경유세 인상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네. 근데 무슨 시나리오입니까 또? 시나리오는 일단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예. 지난달 26일에 이제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몇 곳에 의뢰를 한 예. 에너지 세제 개편 용역 결과 예. 경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직후에 청와대가 비현실적이다. 예.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 없다. 네. 이렇게 부인을 했고 네. 곧바로 이제 기획재정부도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경유세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죠. 근데 왜 10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까? 연구했으니까 발표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뭐 일단 그렇게 지금 일단 연구를 왜 했습니까 근데? 인상을 전제로 연구를 물론 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뭐 연구 자체가 발주된 것은 지난 정부 시절에 발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이제 일단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언론 보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보도 내용대로 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4개 국책 연구기관이 연구를 한 네. 그 용역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당연히 이제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뭐 수송용 에너지 상대 가격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란 이름으로 네. 일단 이 10개 시나리오가 이제 공개가 된 거고 예.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좀 올리는 내용으로 지금 돼 있긴 한데요. 네. 1,359원 정도에서 2,648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는 약간 폭이 좀 차이가 많긴 합니다. 네.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400원까지 올리는 그런 그 시나리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이구, 시나리오를 뭐 어떻게 짰길래 40원에서 1,400원까지 올라갑니까? 굉장히 범위를 좀 넓혀놨는데요. 예. 보니까 뭐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고 경유하고 LPG 가격만 올리는 방안도 있고. 예. 휘발유 가격을 한 10% 올리면서 경유하고 LPG 가격도 함께 올리는 방안도 있고요. 또 유리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고 이렇게 예. 지금 10가지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석유 1리터에 정부의 세금이 뭐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가 엄청나게 있는데 많죠. 한 5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절반 예. 넘습니다. 절반 넘죠. 근데 거기에다 또 올린다고요? 그러면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이는 겁니까? 경유 가격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네. 그러니까 2,600원대로 만약에 올린다라고 한다면 네. 미세먼지가 2.8%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 연구조사 결과고요. 예. 만약에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한 20% 정도 올리면 예. 초미세먼지는 한 1.3% 정도 감소한다. 뭐 이런 그 연구 결과를 오늘 좀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경 피해 비용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발표를 했는데 네. 최소 1,695억 원부터 최대 2조 3,135억 원 정도까지는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2.8% 감소시킬 수 있는데 중국에서 공장을 제대로 안 떼우면 얼마를 감소시킬지는 연구를 아무나 해보신 모양이죠. 제가 듣기로는 한 60% 감소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그쪽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예.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 정부 연구 보더라도 뭐 70% 넘습니다. 80%대 이렇게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8037번이 아주 진짜 멋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질문 답해 주십시오. 단순히 미세먼지 때문이라면 휘발유세 인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휘발유차 많이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얘기 좀 당연히 나올 법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세수 증대의 효과는 있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카드를 못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아이고. 하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세수 증가 효과는 조금 전에 이제 환경 피해 이게 비용
은 최소 1,695억 원에서 최대 2조 3,1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요. 예. 세수 증대 효과는 최소 5,180억 원에서 예. 최대 18조 1,000억 원대. 와, 그러니까 40원 올리면 5,180억, 1,400원 올리면 18조,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거의 그렇게 지금 이제 추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 다 오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올린 건 아니죠. 예. 지금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정부 국책연구소가 발표한 것은 이제 시나리오만 발표한 그러니까요. 것이고 예. 정부가 지금 아직 올린다 예. 아니다. 정부는 일단은 최근에는 안 올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만약에 올린다라고 한다면 예. 경유 가격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올리게 되면 예. 세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18조 원대까지도 아이고,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분석이 지금 나왔네요. 제가 좀 비아냥거리겠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그러면 서민들은 이 물류비 다 올려놓으면 물가 올라가는 건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그 1톤 트럭 같은 경우에 예.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해서 뭐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다 물류비가 다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예. 물류 비용이 최소 1.6%에서 최대 5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맙소사. 예,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장담하건대 물류 비용이 만약에 1.6%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뭐 올라도 5% 이상 오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57.6%까지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건 80% 오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운수업계는 가만히 있나요? 지금 당연히 반발하고 있죠. 예. 전국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비롯해서 8개 운수 관련 연합회 협회 쪽에서 네. 이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이 조세 재정개혁 특위까지 만들고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밀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운임 원가에서 경유가 50 내지 60%를 차지하는데 예. 이거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건 결국 운수업계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당연히 물가 오르는 것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 지적을 좀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한 5년이 지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대선 시작할 때부터 한미 FTA가 불공정한 무역 거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하는 지명 대상까지 관심 대상 국가로까지 지명이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김정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예, 잘 지냅니다. 네. 예. 지금 한미 FTA 발효된 지 5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감회가 새로우실 건데 한번 어떤 소감이 드는지 소회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처음에 걱정한 것보다는 상당히 무역의 수출 수입에 정제 네. 효과가 좋았다. 네.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개방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에도 다소간 효과가 있었다. 네. 그렇고,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자꾸 이제 저런 볼멘 소리를 하니까.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거 결국은 우리한테 잘 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니, 근데 사실적으로 잘 된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아니,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세계 무역이 거의 4분의 3 수준으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도, 쪼그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황형 흑자이든 어떤 형태이든 무역 수지 흑자를 낸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미 양국 간의 교역은 계속 늘었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문제까지 CCBB를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이러면서 다시 파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미 FTA 재협상 카드 꺼냈단 말입니다. 리뷰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인데요. 네.
일단 그렇게 그 말을 꺼낸 부분에 어느 정도 이게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지 그 진정성이 있는 건지 첫째고요. 예. 그때 저걸 하려면 절차가 어떤 건지. 예. 대체 그다음에 본질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냐 이 세 가지인데요. 예.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예.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 이후에 했던 그 말의 강도나 빈도로 봐가지고. 네. 이거 그냥 하는 말 같지는 않고 이제는 다시 집어삼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고 덤벼드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둘째 그러면 저쪽에서 욕을 해오면 우리가 당연히 응해야 되느냐. 예. 뭐 당연히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국가 간의 예. 관계에서 한쪽에서 우리 할 말 있다 만나자 이러면 다른 쪽에서 만날 필요 없다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일단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줘야 됩니다. 네네. 만나는 줘야 되고. 예. 그런데 그 만나는 과정에 미국은 미국대로 또 국내적인 절차가 있죠. 이 통상에 예.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대로 나프타 때도 무슨 미국 의회에다 통보를 하고 지금 90일 기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 절차가 비밀리에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공개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이 의회 통보를 하고 이제 90일 뒤구나 뭐 이런 계산이 그렇죠. 나오겠죠. 예.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예. 미국이 아마 나프타 처리하고 하는데 상당히 바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은 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본질인데요. 네. 이게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합의를 안 지킨 네. 그 어떤 뭐 반칙의 그런 그 문제가 있었냐. 예. 그건 제가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둘째, 10년 전에 협상할 때 미처 못 챙긴 그런 산업의 발전을 우리가 지금 좀 캐치업을 해야 되는. 예. 그래서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냐. 네. 근데 말씀하는 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무역 적자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도 미국 사람들 좀 몇 명 만났는데요. 네. 이 협정의 어디를 고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무역 적자가 수정될 수 있겠냐. 예.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예. 심지어 그러면 이 협정을 없애면, 예. 이 협정이 없으면, 예. 가설적으로, 예. 그러면 아주 그 무역 적자의 원인을 건절이 되고, 네.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가 없어지겠냐. 예.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예. 그 미국 그 상무부 산하 연구소에서는 한미 FTA가 없었으면 지금쯤 대한국 적자가 한 400억 불 됐을 거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양국의 교역은 더 이제 자기 편한 대로 가면서 네. 미국한테는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만나서 예.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야 네. 진짜 뭐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아픈 곳인지가 네. 나올 수 있겠고요.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야만 뭐 이 적정한 치료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추측을 내고 하기에는 네. 너무 이야기가 좀 뭐랄까요 설익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뭐 섣부르게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나자 그런데 뭐 안 만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나자 하는 이유 중에서 아까 뭐 좋은 말씀 잘해 주셨으면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인가? 아니다. 결심은 한 것 같다. 두 번째. 네. 그렇다면 절차가 무엇이냐?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돕자면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 중에서 두 가지가 무역에 관한 통상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회의 네. 통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 본질은 무엇인가? 양국 간의 무역 수지 흑자인데 알고 봤더니 이거 한미 FTA 없었으면 미국이 400억 달러를 넘는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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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사람이 노리는 이 사람이란다. 저도 참 요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노리시는 예. 바가 자동차와 철강 같은 조금 더 네. 미국 노동자들이 이 권한이 노조가 강한 그런 쪽 네. 분야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약속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아마 그래서 본인이 더 다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자동차하고 철강인데 자동차는 사실은 우리 자동차 시장이 지금 폐쇄됐다고는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합니다. 못하죠. 지금 뭐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외산차가 돌아다니죠. 예, 예. 그럼 이렇게 될 때까지 미국이 우리 자동차 시장 개방하기 위해서 정말 최전선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죠. 네.
근데 그 혜택은 지금 대부분 다 다른 나라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시내 다니는 건 다 뭐 BMW, 벤츠, 뭐 폭스바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유럽 차종이죠. 예, 그래서 우리 자동차 시장은 개방이 돼 있다. 예. 그런데 그 개방에 들어오는 차들은 다른 데서 온다. 그럼 네. 이게 뭐냐?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이 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여러 개 따져보고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좀 뭐 미국 사람들 듣기가 조금 거북할지 몰라도 좀 더 잘 만들면 네. 그죠?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도 이미 미국산 자동차는 전에보다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보다 사실은 뭐 다른 차들 어차피 들어오는 수입차 중에 미국 차가 조금 더 들어오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다찌라든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 연비가 좋은, 가성비가 좋은 고급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예. 뭐 BMW와 벤츠와도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수입 늘릴 수 있는 방법, 미국 자동차의 최근 5년간 수입 증가율이 한 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퍼센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 예. 절대부는 좀 작지만. 예, 시장 점유율은 한 16인가 1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동차의 어떤 경쟁력의 문제지 우리 소비자들이 뭐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 자동차 수입하지 마라 그런 건 없으니까요. 예.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런 대담을 하면서 네. 느끼는 게 지금은 뭐 상품 교육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뭐 상당히 잘하는 데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서비스 금융, 서비스 쪽이죠. 예, 지금 세계는 서비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네네. 급기야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으로부터 IP 수입이나 이커머스가 증가되는 거 보면 무선 속도로 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적인 산업의 경향이 그쪽으로 가고 한미 간의 교역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가면 네. 얼마 있어가 이제 우리가 우는 소리 해야 됩니다. 예. 네, 우리 4차 산업에 대한 혁명, 좀 대비를 잘 해야 되고요. 예. 실제로 한미 FTA도 협정문을 예. 이 산업이 진화한 그런 쪽에 맞춰가지고 이 데이터 관련된 이카노미를 어떻게 할래? 네. 모바일 이카노미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할래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네네. 그거는 뭐 제협상으로서는 그건 아주 환영할 일이죠. 예. 네. 방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실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미국은 구글하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네, 또 중국만 해도 네.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있고요. 러시아도 네. 얀센츠인가 얀덴츠인가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분야로 한미 FTA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는 전략을 구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조사단 만들어서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내용을 네.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준비하면 되겠군요, 저들이. 예, 그건 아주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단을 해야 치료법이 나오니까. 네네. 진단부터 하는데 그냥 각자 할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해보자. 예. 그건 아주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문재인 정부의 통상 관련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특별히? 예, 빨리 진용을 만들으셔야겠죠. 이게 예. 뭐 정부 조직도 곧 통과된다니까. 예. 아무래도 리더십에서 할 역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예. 방송 이런 데 할 게 아니고. 그렇죠. 정부가 이제 태클을 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가끔 연락 제가 드려서 통상 예.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김정은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